안녕하세요. 고창스필입니다. 오늘은 국내 기업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인공지능 관련돼서는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서비스에 접목시켜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회사가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의 사례가 사실은 어제 뉴스에 보도가 된 것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뉴스 내용은 어떤 거냐면 네이버가 이제 그 뉴스 편집에서 사람의 손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인공지능이 뉴스 편집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실상 국내 그 온라인의 뉴스 소비의 거의 대부분을 네이버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메인에 뉴스가 어떤 뉴스가 올라오냐가 실제로 뉴스 소비의 패턴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네이버가 그러면 뉴스를 어떻게 배열하는가, 그 첫 페이지에 이게 그 뉴스 기사의 클릭 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언론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언론사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그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은 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외에도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는 언론사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뉴스를 네이버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그 뉴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진다든지 그다음에 뉴스 편집을 한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런 시장 장악력이 워낙 막대하고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네이버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뉴스를 편집하는 그 안에 뉴스를 공급하는 공급사를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편집하는 거 이런 거를 전문가들 그러니까 네이버가 단독적으로 네이버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밖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네이버의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그 위원회라는 것이 네이버의 입장을 사실은 아무래도 좀 두둔하는 쪽이 아니냐라고 해서 여전히 그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전에 약간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일종의 수학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뉴스 편집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뉴스를 어느 줄에 어떻게 배치하고 제일 위에 올라가게 할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공식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공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의 조회수라든지 그 글의 충실도 여러 가지 판단하는 그 지수를 개발을 해서 그 지수에 의해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평가한 다음에 그 뉴스가 몇 점 정도가 되면 어디에 올린다라든지 하는 그 공식이 있는 거죠, 나름의.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뉴스가 온라인의 어느 자리에 배치되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일정 정도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저널리즘입니다. 그러나 알고리즘 독재 시대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사실은 결국은 사람이 뭐 같이 들어가서 여기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둘 건지라는 부분에 일정 정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외부에 공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알고리즘 만들 때 너희 임의대로 어떤 식의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갔을지 알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공개해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인공지능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일종의 그 회사의 기술, 그러니까 영업 비밀, 그러니까 기술력 중에 하나고, 이걸 공개하게 되면 또 이걸 역이용해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또 나쁜 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그런 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사실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 말도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공개하는 거는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역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공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어쨌든 이 공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밖으로 알려져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알고리즘 검증위원회라는 걸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컴퓨터 쪽의 전문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고 뭐 이게 뭐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한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결국은 검증위원회 위원들을 뭐 네이버에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분을 뽑는다라고 할 때 결국은 뭐 네이버라는 회사의 그 양심이라든지 알아서 객관적인 사람을 뽑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래도 이렇게 뭔가 외부의 비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는 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알고리즘,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어떻게 배치하냐 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인공지능이 하게 됐고, 그 인공지능을 사실은 그 인공지능 어떻게 그러면 그 구현이 되는지 하는 그 알고리즘의 문제는 그 알고리즘 검증위원회라는 게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의 그 컨텐츠 추천을 하는 인공지능은 에어스라는 이름의 뭐 이름을 이제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약자인데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실은 뉴스 뭐 콘텐츠의 추천뿐 아니라 네이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알고리즘이 어차피 뭐 100%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네이버의 뉴스가 앞으로 뭐 추천이 되고 소비자한테 서비스가 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쨌든 본인의 취향에 맞게 뉴스 컨텐츠를 소비하게 된다라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이제 편향된 컨텐츠만을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이제 아주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러다 보니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키워드나 아니면 어떤 성향의 어떤 컨텐츠를 보게 되면 그 이후에는 주로 그거와 관련된 컨텐츠가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은 이게 약간 뭐 야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계속 그런 영상이 추천이 돼서 다른 분들이 있을 때 되게 난감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뭐 뉴스화 되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보수 편향적인 분들은 보수 편향적인 그런 영상들만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본인과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고 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인공지능의 추천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 그러니까 뉴스를 주로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 과거에도 일정 정도 이런 컨텐츠 편향, 그러니까 뉴스 편향이라는 우려가 실제로 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선일보만 보고, 어떤 사람은 한겨레 신문만 보고,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진보 진영의 뭐 뉴스를 소비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수 진영의 뉴스를 소비하고, 뭐 이런 경향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에도 우려스러웠는데 점점 인공지능이 이제
컨텐츠 추천, 취향에 의한 컨텐츠 추천을 하게 되면 이게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크게 될 거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이번 뉴스에서 그런 이제 편향된 뉴스를 약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분의 편향된 쪽하고 다른 그런 뉴스를 더 보여주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뭐 이번에 그 알고리즘에 포함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뭐 100%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으로 추천이 되는 네이버 뉴스가 뭐 어떤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반응을 받게 될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앞으로 사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개인에게 맞춘 이런 뉴스 콘텐츠가 보급이 되는 거,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게 기술의 트렌드고 앞으로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는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게 점점 더 인공지능 컨텐츠 관련된 기술이 발전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에서 혹시 뉴스 컨텐츠를 소비하시게 되면 이거를 뭐 그냥 이게 왜 내 취향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섬뜩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런 미래의 컨텐츠 소비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냐 하는 거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걸 같이 만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서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비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개선이나 책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이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를 같이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의미 있게 활용되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들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